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모두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 박승수라고 합니다. 저는 탈북한 지는 오래돼서 현재는 남원에서 배추 농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셨다고 들었는데 높은 직급이셨다가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했습니다. 온 사방이 별천지에다가 사람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승수 씨는 원래는 탈북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의 간부로서 북에서는 나름 높은 지위였습니다. 사실 저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도 다른 인민들보다는 훨씬 깊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당시에는 공화국의 간부로서 높은 자부심과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탈북에 대한 생각을 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혹시 어떤 계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셨나요? 수령 동지를 위해 충성을 맹세한 저도 탈북을 감행할 만큼 큰 사건이 있었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남한에서도 자본의 세속이 대대로 되듯이 공화국에서는 보통 높은 직위를 가진 부모는 자식들에게 지위를 세습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공화국에서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진 간부셨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고 위대하신 수령 동지를 항상 존경하고 본받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남한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친한 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는 어느 날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남한에서는 음식이 넘쳐나서 굶주리는 인민들이 없고 하더군요.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후라이까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정말 자세하게 남한의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남조선은 일단 병원이 우리 공화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아무나 병원에 갈 수 있고 의사들의 의학기술도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서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늘 남조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로 교육을 받아왔던지라 당시에는 친구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웠죠. 이런 간첩이 나의 동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기에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숨겨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날이 갈수록 남조선을 찬양하는 말들이 심해졌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남조선에서는 모두가 TV를 들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TV요? 네, 저도 그때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민성이가 못 먹어서 단단히 미쳤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는 누군가한테서 듣고 본 것처럼 정말 자세하게 말하더군요. 남한 사람들은 작은 TV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전화를 하고 심지어 그 TV로 물건도 산다고.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휴대폰을 들고 다녔는데 그나마도 용천역 폭발 사고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에서 그런 귀한 휴대폰도 남한의 1900년도 수준의 통화만 간신히 되는 고물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민성이가 누군가에게서 잘못된 세뇌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급기야 민성이가 걱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받고자 이 사실을 알렸었죠. 저런, 아버지도 걱정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아버지는 정말 놀라신 표정으로 저에게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우리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이 난다고요.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민성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제가 어려서 순수했던 것인지 아버지에게 다 털어놓고 민성이를 도왔다고 생각하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죽이는 일을 한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이후로 민성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학교에 나오지 않더군요. 아버지는 민성이가 전학을 간 것이라고 했지만 어리고 눈치가 없던 저라도
민성이가 교화소에 끌려갔을 거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민성이를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그때 내가 민성이의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주고 숨겨줬다면 민성이는 지금쯤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승수 씨도 그 일 이후로 탈북을 결심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까지도 남한의 이야기는 전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남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며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제가 운이 좋은 거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30살이 되었을 무렵 저희 아버지는 희귀병을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에도 저는 손쉽게 아버지의 동료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수령 동지를 위해 일하던 저에게 어느 날은 저의 인생을 바꾼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남한에서 우리 공화국으로 내북 공연을 온다는 것이었죠. 남한 연예인이라고 해봤자 우리 공화국의 응원단과 공연단에 비하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지라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남한 공연단이 민망하지 않도록 적당히 박수 쳐주자며 동무들과 비웃었지요. 그랬던 동무들과 저는 남한의 공연단을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던 건 남한 공연단의 미모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동포였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리 다르게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남한 사람들은 공연단뿐만 아니라 모두가 피부도 곱고 귀티가 났습니다. 다들 옷도 멋지게 입고 하다못해 군복을 입은 군인들도 멋있었습니다. 공화국의 간부로서 절대 기죽거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티낼 수는 없었던지라 볼품없던 저의 군복과 동무들의 행색에 저는 그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와중에 과거에 친구 민성이가 저에게 해주었던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군요. 정말로 다들 TV를 손에 들고 다니며 모두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던지라 동무들이 없는 곳에서 남한 관계자에게 TV를 만져봐도 되는지 물었었습니다. 그분은 반가운 말투로 저에게 친절하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죠. 저는 그것을 스마트폰이라고 부른다며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남한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분과는 간단한 대화만 나눈 후 저는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놀라셨겠네요. 친구분 민성 씨가 해준 말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요. 공연은 어떠셨나요? 마침 그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 공연은 공화국에게 완전히 충성을 맹세했던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공연을 하던 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동무들은 공연을 보는 내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제 아래 군부 동무는 아랫도리가 발딱 서 있지 뭡니까? 저도 그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보니까 심장이 떨렸습니다. 미모에 감탄할 틈도 없이 그들의 가창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 북한 공연단은 정말 기계적이고 이질적인 느낌이 강한지라 그들의 자유로운 공연과 가창력이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음악에 눈물이 나며 음악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공화국에서 무수히 많은 공연을 봤지만 딱 한 번 본 남한 동무들의 공연에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가슴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연을 또다시 볼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날 남한의 사람들을 본 저로서는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간부직을 내려놓고 안전한 브로커를 찾아다녔고 저의 인맥과 자본을 다 털어서 이렇게 지금은 안전하게 한국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탈북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놀라셨던 것이 저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남한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공화국에 있을 당시 억압과 통제 속에서 이런 자유의 행복을 몰랐구나 싶어서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합니다. 또 민성이가 말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한국이 놀라웠고요. 지금도 모든 것들이 신기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예술, 문화 모든 것이
미래 도시에 와 있다고 믿게 만들 정도로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승수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탈북민들끼리 소통도 자주 하고 있어서 다음에 제가 다른 분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승수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껴지더군요. 이상 나라TV였습니다.